안녕하세요. 입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수정이고 싶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정이고 싶어요는 입시 전형별 특징을 정리하고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방송인데요. 오늘 다룰 전형은 바로 2020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정시전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인 만큼 특별히 첫 회에 출연했던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그럼 패널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 학교에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주민 씨와 정시 준비에 일가견이 있는 혜리 씨가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한 일본어문문화학과 19학번 박주민입니다. 제가 수정이고 싶어요에 1회에 출연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출연하게 돼서 기분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했지만 정지 전형도 같이 준비한 지식산업법학과 19학번 최혜린입니다. 네, 주민 씨, 혜리 씨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소개할 정시전형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정시전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수능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형을 말하는데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시 수능 성적의 100분의 1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나요? 네, 보통 저희 학교는 국어 30%, 영어 30%, 그리고 수학 20%에 탐구 20%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나 경영학과 같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교의 정시 모집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가군과 나군에서 정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학과가 어느 곳에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저희 학교 정시 유형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과 실기 전형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원했던 일본어문 가군에 제가 지원을 했었고 제 친구는 나군에 있는 통계학과에 지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의 같은 경우 학과마다 동점자 처리 기준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주민 씨 혹시 좀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확인했을 때 실기 점수가 높을수록 동점자인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게 배정되니까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씨의 정시 준비 생활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대 입시를 하다가 정시 입시로 돌린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괜찮게 나와서 정시로 저희 학교를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오, 네, 저는 수시에 다 떨어져서 정시 준비를 한 케이스인데 주민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사실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기엔 제가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기 때문에 딱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학원에 1년 동안 gat혀 있으면서 맛있는 밥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잘 수 있는 날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도 집학원만 계속 반복해서 2년 동안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시전형 같은 경우 주민 씨 말씀처럼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주민 씨는 수능 날 기억나시나요? 너무 기억에 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오면서 아빠 차에 앉아서 정말 뻥뻥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수능을 보고 나서 1년 동안 내가 이 시험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구나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허탈함도 같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후련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능 끝나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패널분들이 느낀 정시 전형 지원의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양한 곳에서 컨설팅을 여러 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각종 입시 사이트에서 예측 지원도 물론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저는 현실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시는 눈치 게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군, 나군, 다군에 그 해에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학생들이 쏠릴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정시 준비를 할 때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계속 많은 곳에서 확인하면서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민 씨는 수능 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었나요?
제가 고득점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을 꾸준히 하라는 말이 가장 진부하면서도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을 가장 탄탄히 했을 때 수능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를 당당하게 풀어내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드디어 2020학년도 수능이 저번 주 목요일에 치러졌는데요. 수능 성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비 수정일들을 위해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하나쯤 지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점수대와 자신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자신의 적정 대학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잘 할 수 있냐 그것도 되게 고려를 해야 하는 사양이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려요. 네, 저는 먼저 수능을 보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의 지원 사이트를 돌리실 때 어디까지나 모의 지원이니까 100% 신뢰할 수 없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자신이 이 학교는 쓰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겠다 싶은 학교 하나쯤은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시에 대한 두 분의 에피소드와 꿀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민 씨는 어떤 이유로 일본 어문 문화학과에 지원하셨나요? 네, 저는 수시 지원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시 지원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기라는 건 딱히 없고 그냥 뭐 일본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많이 즐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지원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지원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군나분다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입시의 마지막 전형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2월 말까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을 바라는 친구분들은 꼭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학교의 합격 전화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수능을 다 보고 나왔을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먼저 12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만을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고요. 결과에 떠나서 남은 시간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꼭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보느라 너무너무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푹 쉬셨으면 좋겠고 잘 보셨든 못 보셨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정이고 싶어요 마지막 촬영에 응해주신 주민 씨, 혜리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SEBS는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